남자가 당신을 단순히 눈여겨보는데 그치지 않고 끊임없는 열정으로 당신을 쫓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자신감이나 완벽한 외모만 있으면 된다고 들었을지도 모르지만 작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죠.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가 끊임없이 당신을 생각하게 만드는 진정한 매력은 당신의 말투에서 시작됩니다. 맞아요. 당신이 선택하는 단어, 당신이 내뿜는 에너지, 그리고 대화의 미묘한 역학은 그를 더 가까이 끌어당길 수도 밀어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가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드는 정확한 청사진을 이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성과의 대화에 몇 가지 흔한 오해를 품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화가 그에게 좋은 인상을 주거나 흥미로워 보이려고 애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관계를 형성하고 호기심을 자극하고 미묘한 신호를 보내 그가 진정으로 특별한 사람을 만났다는 느낌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데이트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방법, 변화적이면서도 실용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면 당신은 딱 맞는 곳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남자에게 당신을 사로잡을 수 있는 11가지 강력한 말을 소개합니다. 이 말들은 단순한 속임수나 꼼수가 아닙니다. 금욕주의의 핵심 개념처럼 시대를 초월한 심리학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진정성 있고 힘을 주고 거부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남자와 소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팁들이 매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면 남자들이 당신을 쫓을 뿐만 아니라 더 자신감 있고 현재에 충실하며 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비밀들을 풀어볼 준비가 되셨나요? 첫 번째 비밀부터 시작해 볼까요? 1. 장난기 넘치는 미스터리로 호기심 자극하기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그의 맞은편에 앉아 있고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가 당신의 주말에 대해 묻자 자세한 일정을 말하는 대신 미소를 지으며 흥미로웠어요. 나중에 이야기해 드릴게요. 라고 말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당신은 호기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 단순하고 장난기 어린 힌트는 그를 더 원하게 만들고 두 사람 사이의 에너지를 가볍고 신비롭고 매혹적으로 유지합니다. 이게 효과가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도전에 끌립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것을 갈구합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은 것을 충분히 남겨두면 그가 풀고 싶어하는 퍼즐이 만들어집니다. 그는 당신이 했던 흥미로운 일들을 상상하고 아직 드러내지 않은 삶의 부분들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를 당신의 세계로 한 단계씩 초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더 나아가서 미스터리는 단순히 정보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와 상호작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가 당신의 취미에 대해 물어볼 때 단순히 하이킹을 좋아해요 라고만 말하지 마세요. 대신 지난번에 하이킹을 갔을 때 우연히 길을 벗어나 숨겨진 폭포를 발견했어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죠 라고 말해보세요. 모험의 일부를 공유함으로써 당신은 그가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는 순간에 그를 끌어들이고 앞으로의 모험에 함께하고 싶게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한꺼번에 너무 많은 정보를 줄 때 부담스럽거나 심지어 조금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대화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가 당신의 경력에 대해 궁금해한다면 자세한 경력 이야기를 시작하는 대신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는 순간을 이야기해 보세요. 절대 잊지 못할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요. 그 프로젝트 덕분에 제가 왜 이 일을 사랑하는지 다시금 깨달았어요. 이런 스토리텔링은 대화를 흥미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당신의 깊이와 가치관을 은은하게 전달합니다. 이제 어조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말하는 방식도 말하는 내용만큼 중요합니다. 장난기 넘치거나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할 때는 따뜻하고 매력적인 어조를 유지해야 합니다. 말할 때 미소를 짓고 눈을 마주치며 바디 랭귀지로 자신감을 표현하세요.
이러한 비언어적 신호는 말의 효과를 증폭시켜 흥미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호기심은 양방향으로 작용하며 바로 이것이 이 팁의 핵심입니다. 상대방의 관심을 끌면서 동시에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도 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말해줄게 라고 장난스럽게 농담을 건넨 후 다시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주세요. 내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 최근에 네가 한 일 중 가장 재밌었던 건 뭐였어? 이렇게 주고받으면 주고받는 리듬이 생겨 대화가 자연스럽고 흥미진진해집니다. 도전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험이나 삶의 이야기를 떠올려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공유해 보세요. 상대방이 질문하거나 자신의 이야기를 상상할 수 있도록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기억하세요. 단순히 상대를 낚아채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역동적이고 매력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팁은 상대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속도로 당신의 내면을 탐색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 접근법을 사용하면 단순히 매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금욕적인 사고방식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현재에 충실하고 자신감 넘치며 에너지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를 억지로 끌어당기는 듯한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만들어내는데 이는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2. 유머를 통해 편안함을 만들어내세요. 그가 당신을 쫓게 만드는 다음 단계는 유머를 통해 편안함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바로 유머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진심으로 웃게 했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마치 세상의 무게가 잠시나마 내려앉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셨나요? 유머를 통해 남자와 소통할 때 만들어낼 수 있는 마법 같은 순간입니다. 스탠드업 코미디언이 되거나 재치 있는 농담으로 그를 감동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당신에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유쾌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상해보세요. 그가 농구에 대한 애정을 이야기하는데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살짝 놀리는 거죠. 그럼 맞춰볼까요? 당신은 마치 TV가 당신 말을 듣는 것처럼 소리 지르는 그런 사람 중 하나겠죠. 장난기 어린 농담은 그를 웃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당신이 대화를 가볍게 이어갈 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유머는 그를 무장해제시키고 미소 짓게 하며 대화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마음에 남을 긍정적인 인상을 남깁니다. 유머가 효과적인 이유는 바로 함께하는 순간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함께 웃을 때 단순히 말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기쁨의 순간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빠르게 친밀감을 형성하고 그를 웃게 만들 때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누가 이런 즐거움을 더 원하지 않겠어요? 이제 적절한 균형을 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유머는 모든 대화를 농담으로 만들거나 억지로 웃음을 유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진정성과 사려 깊음입니다. 맥락을 잘 살펴보세요. 예를 들어 그가 진지하거나 감정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면 농담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밝다면 재치 있는 발언이 대화의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습니다. 유머를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을 비웃는 것입니다. 아주 살짝이라도요. 삶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독특한 점을 조롱할 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그가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한다면 저도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는 것을 좋아해요. 촉수가 있는 음식이라면 예외지만요. 그 부분은 제가 선을 그어야 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를 웃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당신의 개성을 엿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머의 진정한 마법은 바로 전염성입니다. 당신이 웃음을 터뜨릴 때 그의 마음속에 기쁨의 씨앗을 심어주는 것과 같으며 그가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그 씨앗은 자랍니다. 누군가 당신을 너무 웃게 만들어서 다시 이야기하고 싶어진 적이 있나요? 유머를 전략적이고 진정성 있게 사용하면 바로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습할 때 유머는 개인적인 취향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한 사람을 웃게 만드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피고 필요에 따라 어조를 조절하세요. 목표는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즐거운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대화에 재미를 더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 팁이 마음에 들고 빨리 시도해보고 싶다면 저에게 부탁을 해주세요.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아래에 1번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다음 대화를 잊지 못하게 만들 재밌는 방법들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고 연애 생활을 변화시킬 더 강력한 팁들을 받아보세요. 장담하건대 장난기 넘치는 유머와 이 목록에 있는 다음 기술을 결합하면 그 남자는 당신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웃음이 사라진 후에도 오랫동안 당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를 사로잡는 또 다른 매력적인 방법을 찾아봅시다. 3. 그의 장점을 진심으로 칭찬하세요. 진심 어린 칭찬에는 부인할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진정으로 의미 있는 칭찬을 한 적이 언제였나요? 셔츠 예쁘네요. 처럼 피상적인 칭찬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울리고 잠시 멈춰서서 마음속 깊이 미소 짓게 하는 칭찬 말입니다. 남성에게 칭찬은 마치 마음의 열쇠와도 같습니다. 특히 평소 잘 듣지 못했던 장점을 강조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성은 칭찬을 잘 받지 않습니다. 적어도 여성처럼 말입니다. 여성에게는 친구가 새 옷을 알아봐 주거나 낯선 사람이 미소를 칭찬해 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남성에게는 칭찬, 특히 겉으로 드러나는 칭찬이 훨씬 드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당신의 말이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말 잘생겼네요. 라는 흔한 말 대신 그가 이미 들어봤을 법한 혹은 들어본 적이 없더라도 분명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좀 더 깊은 의미에 집중해 보세요. 그가 직장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좋아하는 취미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일에 얼마나 헌신적인지 정말 좋아요. 정말 영감을 주네요. 또는 그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밝은지 정말 놀랍네요. 당신의 열정은 전염성이 강해요. 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칭찬은 단순히 아첨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의 인품과 가치관을 인정하기 때문에 더욱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런 식으로 남자에게 칭찬을 하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자신을 보고 주목하고 이해해 준다는 느낌을 줍니다. 둘째, 자신감을 북돋아 줍니다. 많은 남자들이 항상 강인함과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도록 길들여져 있지만 속으로는 스스로를 의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의 말은 그가 자신도 모르게 안심시켜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신의 칭찬이 진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당신에게 와닿는 장점을 찾아 강조하세요. 압박감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그의 능력 타인에 대한 친절함, 심지어 유머 감각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성은 언제나 빛을 발하고 그는 당신의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아챌 것입니다. 이 상황을 실제 상황으로 나누어 생각해 봅시다. 그가 직장에서 해결한 문제에 대해 방금 이야기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다가가서 정말 인상적이네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엄청난 집중력과 창의력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세요. 또는 그가 친구를 도운 이야기를 한다면 정말 사려 깊으시네요.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보여주는군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인정의 순간들은 대화가 끝난 후에도 그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너무 성급하거나 과하게 보일 위험이 있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이 중요합니다. 칭찬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느껴져야 합니다. 그에게 칭찬을 쏟아붓지 마세요. 그의 말이나 행동이 진심으로 당신에게 감동을 주는 순간을 포착하여 그 순간을 표현하세요. 적절한 칭찬은 평범한 칭찬 12개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칭찬은 항상 말로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행동으로 더욱 강렬한 존경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가 요리처럼 기술이나 재능을 공유했다면 조언을 구하거나 그의 레시피를 시도해 보는 것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은 굳이 말로 표현할 필요 없이 당신을 알고 있고 당신이 만들어내는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긍정적인 격려를 통해 성장합니다. 그를 특별하게 만드는 자질의 감사를 표하면 그가 당신 주변에서 더욱 자기답게 행동하도록 은근히 독려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대를 초월한 금욕주의의 지혜가 빛을 발합니다. 금욕주의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진정한 자아와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진정성 있고 균형 잡히며 자신의 개성에 자신감을 갖는 것입니다. 남자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특징을 칭찬함으로써 비록 그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가 그 원칙에 공감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칭찬은 호기심과 함께할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의 직업에 대한 헌신을 칭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어떻게 그 일에 그렇게 열정을 갖게 되었나요? 또는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화를 더욱 깊게 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그의 진정한 모습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더욱 강화해 줍니다. 칭찬할 때 바디랭귀지의 힘을 잊지 마세요. 따뜻한 미소, 꾸준한 눈 맞춤, 그리고 편안한 자세는 말의 진정성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의미 있는 말을 할 때 그의 팔을 가볍게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말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칭찬은 제대로만 하면 작은 매력의 씨앗과 같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심겨져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에 대한 존경과 감탄의 감정으로 자라납니다. 그는 당신이 그에게 불러일으키는 긍정적인 감정, 즉 자신감, 자부심, 그리고 진정으로 인정받는 기쁨을 당신과 연관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는 단순히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을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신이 그에게 주는 거부할 수 없는 감정에 이끌려 당신을 쫓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의 장점은 조작이나 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성, 존중, 그리고 연결, 즉 모든 의미 있는 관계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다음에 당신이 존경하는 남자와 함께할 때 그의 눈에 띄는 작은 것들을 잠시 살펴보고 그에게 알려주세요. 당신의 말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불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후, 사려 깊고 열린 질문을 하세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 봅시다. 준비되셨나요? 이 매력적인 공식을 계속해서 쌓아봅시다. 좋은 대화와 잊지 못할 대화를 가르는 한 가지 기술이 있다면 바로 사려 깊고 열린 질문을 하는 기술입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 답은 당신이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일 때 사람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생각, 꿈, 경험 속에서 그들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남성들에게는 이러한 경험이 특히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더 깊은 차원에서 이해받고 존중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매력적인 남자와 마주 앉아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직업이 마음에 드시나요? 라고 묻는 대신 직업에서 가장 보람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순식간에 관계의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이런 유형의 질문은 그가 당신에게 자신의 일부를 공유하도록 유도합니다. 아무에게나 공개하지 않을 부분 말이죠.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남자가 마음을 여는데 편안함을 느끼면 그는 그 편안함을 당신과 연결짓기 시작합니다. 개방형 질문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그에게 빠른 답을 내도록 압박하는 대신 그의 생각과 감정을 탐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가 여행을 즐긴다고 말한다면 가장 잊을 수 없는 여행 경험은 무엇이었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여행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기억, 즉 순간을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그가 자신의 더 깊은 내면을 공유할 때 그는 당신과 감정적인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그가 들려주는 모든 이야기는 두 사람을 더욱 가깝게 엮어주는 끈이 됩니다. 당신이 경청하고 진심으로 경청한다면 그는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를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질문을 더욱 현실적으로 만들어 봅시다. 대화를 시작하거나 더 깊은 주제로 넘어가는 것이 두렵다면 자연스럽게 더 깊은 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질문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가장 좋아하는 책은 무엇인가요? 대신 세상을 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책 한 권을 추천한다면 어떤 책을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라고 질문해 보세요. 이 질문도 대답하기 쉽지만 상대방의 의미 있는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미묘한 자극이 됩니다. 첫 번째 답변에 그치지 마세요. 진정한 연결은 이어지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그가 개인의 성장에 관한 이 책이 정말 좋아요 라고 말한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공감되셨나요? 라고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답하세요. 이렇게 하면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단순히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대화가 항상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짧은 답변을 하거나 주제가 당신이 기대하는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개방형 질문의 장점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주제로 넘어가세요. 중요한 것은 긴장을 풀고 가벼운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적절한 시기에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가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그때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떠올리게 하네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면 대화가 인터뷰라기보다는 서로 주고받는 것처럼 균형 잡힌 느낌을 줍니다. 이런 질문을 할 때 당신은 단순히 그에 대해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에 대해서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호기심 많고 사려 깊으며 감정적으로 지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질들은 특히 대화에 진심으로 참여함으로써 느껴지는 따뜻함과 자신감과 함께할 때 남성들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바디랭귀지도 잊지 마세요. 질문을 할 때는 비언어적 신호로 당신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세요. 눈을 맞추고 그가 말할 때 고개를 끄덕이고 적절한 경우 미소를 지으세요. 이러한 작은 몸짓은 당신이 그의 말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 전략이 장기적으로 왜 그렇게 효과적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려 깊고 열린 질문을 함으로써 당신은 그가 당신의 관심의 중심인 것처럼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압도적이지 않고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당신은 그에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대화가 깊어질수록 그는 이를 더욱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을 이해받고 소중히 여겨진다는 느낌으로 여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러한 연결은 표면적인 매력을 넘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자, 다음 대화를 특별한 대화로 바꿀 준비가 되셨나요? 다음 질문 중 하나를 시도해 보세요. 지금 가장 신나는 일은 무엇인가요? 또는 인생에서 어떤 순간이든 다시 살아낼 수 있다면 어떤 순간을 떠올리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당신이 단순히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의 얼굴이 어떻게 환해지는지 지켜보세요. 이 팁이 마음에 들고 대화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싶다면 저에게 부탁드려요.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아래에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이 커뮤니티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고 이 팁들이 당신에게 어떤 효과를 주는지 듣는 것은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함께 계속 성장해 나갑시다. 다섯째, 좋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누구나 좋은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좋은 이야기는 우리가 서로 더 깊이 연결되고 기억하고 관계를 맺는 방법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단순히 침묵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남자에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인상을 남기고 싶었다면 스토리텔링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우선 스토리는 감정의 다리와 같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면 그는 당신의 세상 경험 가치관, 그리고 당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솔직함과 그의 호기심을 사로잡을 만큼의 숨은 이야기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활짝 열린 문이 아닌 창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저는 하이킹을 좋아해요 라고 말하는 대신 당신의 모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구체적인 순간을 이야기해 보세요. 작년 여름에 친구들과 하이킹을 갔다가 비에 갇혔어요. 결국 비에 흠뻑 젖어 내려오는 내내 웃었어요. 정말 엉망이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추억 중 하나였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하이킹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즉흥성 유머, 그리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기쁨을 찾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모습을 그려내는 동시에 그가 당신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을 상상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남겨줍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또 다른 장점은 감정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누군가가 당신을 웃게 하거나 영감을 주거나 심지어 공감하게 만드는 경험을 공유하면 그것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인상을 남깁니다. 이야기는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감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감정이 사람들이 관계를 갈망하게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유할 적절한 이야기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이야기는 진솔하고 공감할 수 있으며 대화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가 요리에 대한 애정을 이야기한다면 복잡한 요리를 처음 만들어 본 경험에 대한 가벼운 추억을 이야기해 보세요. 한 번은 집에서 파스타를 만들다가 실수로 다 붙여버렸어요. 정말 엉망이었지만 지금은 우리 가족 사이에서 흔한 농담이 되었죠.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유쾌하고 진솔하며 동시에 그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도록 유도합니다. 이야기는 또한 당신의 깊이와 개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화가 개인적인 성장이나 어려움, 극복처럼 의미 있는 주제로 바뀐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는 당신의 회복력이나 가치관을 강조하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대중 앞에서 발표하는 게 너무 무서웠던 적이 있었는데 이 10,000명 앞에서 발표해야 하는 자원봉사 행사에 지원했습니다. 몸이 떨렸지만 끝날 무렵에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런 이야기는 당신의 취약함뿐만 아니라 강점도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 강점은 분명 매력적인 특징입니다. 이제 전달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은 이야기 자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매력적인 어조 생동감 넘치는 표현, 간결한 단어를 유지하세요. 질질 끌거나 연습한 듯한 이야기는 매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대신 당신의 스토리텔링을 대화 속의 대화라고 생각하세요. 자연스럽고 역동적이며 그 순간에 반응하는 것이죠. 또 다른 스토리텔링 비결은 바로 그가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훌륭한 이야기는 독백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경험을 공유한 후 그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하세요. 그런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또는 가장 예상치 못했던 모험은 무엇이었나요? 이렇게 하면 당신의 이야기가 공유된 연결로 바뀌어 두 사람 사이의 유대감이 더욱 깊어집니다. 바디랭귀지는 스토리텔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볍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눌 때는 미소와 웃음을 잃지 마세요. 좀 더 사색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는 잠시 멈추거나 부드러운 제스처를 통해 상대방을 끌어들이세요. 이러한 비언어적 신호는 이야기 속 감정을 증폭시켜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스토리텔링은 단순히 재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담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인생의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당신의 모습, 즉 당신을 형성했던 순간들과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개성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솔직함이 신뢰와 매력을 만들어냅니다. 제대로만 한다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단순히 대화의 공백을 메우는 것을 넘어 소통하고
영감을 주고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방법이 됩니다. 그가 귀 기울여 듣는 동안 그는 당신을 깊이 있는 사람, 친숙하면서도 흥미진진한 사람,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타이밍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가장 매력적인 이야기는 대화가 자연스럽고 친밀하게 느껴질 때를 위해 남겨두세요. 너무 일찍 나누는 이야기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적절한 순간에 나누는 이야기는 오랫동안 그에게 기억될 불꽃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의 아름다움은 완벽함이 아니라 연결에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극적이거나 특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당신 자신이면 됩니다. 그러니 다음에 관심 있는 남자와 이야기할 때 당신의 개성, 유머 또는 마음을 드러내는 삶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을 그와 공유하고 스토리텔링이라는 단순한 행위가 두 사람 사이의 에너지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지켜보세요.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기술을 익혔으니 그가 당신을 놓아주고 싶지 않을 만큼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준비되셨나요? 6째 공통 관심사나 가치관을 부각하세요. 열정 관점 또는 사소한 관심사를 공유하여 누군가와 즉각적인 유대감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이것이 바로 공통 분모의 힘입니다. 낯선 사람을 동료로 아는 사람을 친구로, 그리고 내 불꽃처럼 타오르는 매력의 불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남자와 공통 관심사나 가치관을 발견하고 부각하면 그를 쉽게 당신에게 끌어당기는 친밀감과 유대감의 토대가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가 하이킹을 좋아한다고 말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나도 라고 말하는 대신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세요. 나도 하이킹을 좋아해. 내가 가장 좋아하는 트레일 중 하나는 산 근처에 있는 이 작은 장소야. 별로 유명하지는 않지만 정상에서 바라보는 경치는 숨 막힐 정도로 아름다워. 혹시 거기 가보신 적 있어? 이런 반응은 당신이 그의 관심사를 공유한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가 자신의 경험과 열정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줍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어느새 모험에 대한 공통된 애정으로 유대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에게 더 편안함을 느끼고 끌립니다. 당신이 그와 공통점을 강조하면 그는 자신이 이해받고 인정받는다고 느낍니다. 이러한 유대감은 특히 더 깊은 가치관과 관련될 때 매우 강력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두 사람 모두 개인의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가족을 소중히 여기거나 타인을 돕는 데 열정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통된 가치관은 표면적인 매력을 넘어 감정적인 닻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결점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은 호기심과 관찰에서 시작됩니다. 그가 흥분과 열정을 담아 이야기하는 내용에 귀 기울이세요. 그가 독서를 좋아한다고 말하면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물어보세요. 그가 운동을 좋아한다고 말하면 가장 좋아하는 운동기 루틴이나 스포츠에 대해 물어보세요. 공통점을 찾았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그 공유 공간으로 확장되도록 하세요. 예를 들어 그가 음악에 대한 애정을 언급하고 당신과 같은 관심사를 공유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요즘 라이브 음악에 푹 빠져 있어요. 멋진 콘서트는 정말 짜릿한 경험이거든요. 지금까지 본 공연 중 가장 좋았던 공연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음악에 대한 당신의 공통된 애정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추억을 떠올리고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바로 이러한 교류를 통해 유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 바로 진정성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공통 관심사를 강조하는 것은 그가 좋아한다고 해서 좋아하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연결점을 찾는 것입니다. 그가 당신이 잘 모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배우는 기회로 삼으세요. 예를 들어 서핑은 해본 적이 없지만 정말 멋진 것 같아요. 당신에게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답변은 당신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경험과 관련 없는 것일지라도 소통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금욕주의의 원칙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금욕주의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타인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진정으로 공통점을 찾는 것은 공감, 마음 챙김, 그리고 존재감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질들은 당신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뢰와 친밀감을 쌓는 데 있어 공유된 가치는 특히 강력합니다. 그가 정직이나 충성심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한다면 당신의 삶에서 그러한 자질들을 되돌아보세요. 저에게도 그건 정말 중요한 자질이에요. 저는 우정이든 그 이상이든 튼튼한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고 믿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공감대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관계를 맺는 데 있어 사려 깊고 의도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유머와 장난기의 역할을 잊지 마세요. 공통 관심사가 반드시 진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미있을 수도 있습니다. 둘 다 특정 스포츠를 좋아한다면 그가 좋아하는 팀에 대해 놀려보세요. 아, 그럼 당신도 그 팬이시군요. 이 대화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공통 관심사에 대한 장난기 넘치는 농담은 가볍고 흥미로운 분위기를 유지시켜 그가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을 즐겁고 긍정적인 감정으로 여기게 합니다. 더 나아가는 간단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둘 다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면 그 경험을 함께 나눌 계획을 세워보세요. 둘 다 하이킹을 좋아한다면 새로운 코스를 탐험해 보는 건 어떨까요? 요리에 대한 공통 관심사로 친해지면 함께 레시피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대화를 함께하는 활동으로 전환하면 유대감이 강화되고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기대감이 커집니다. 이 방법을 터득하면서 공통점을 찾는 것은 대화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형성하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그가 자신의 열정을 공유하도록 하고 당신이 기여할 때는 대화의 흐름을 더욱 원활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세요. 경쟁이 아니라 춤과 같으며 제대로 하면 두 사람 모두 활력을 얻고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팁을 통해 특별한 사람과 공통 관심사와 가치관을 발견해 보고 싶다면 꼭 들어보세요. 흥미로우시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댓글 1번을 남겨주세요. 더 많은 정보와 전략을 놓치지 않고 모든 관계를 의미 있고 잊지 못할 추억으로 만들어줄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 여정의 다음 단계는 바로 존중에 관한 것이며 절대 놓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7번째, 그의 열정에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주세요.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 소중하게 여겨지고 감사함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남자와 깊은 관계를 맺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는 그의 열정에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그를 기쁘게 하는 것에 진정으로 공감하고 그의 관심사가 당신에게도 중요하다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사진 촬영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대화를 주도하도록 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마법은 그런 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 진정한 호기심으로 다가가세요. 사진에서 가장 즐거운 점은 무엇인가요? 창의성인가요? 도전인가요? 아니면 다른 뭔가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이 질문은 단순히 그의 이야기를 유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 사진에 열정을 느끼는지 생각해 보도록 유도하여 대화의 감정적 효과를 더욱 깊게 합니다. 그의 열정에 관심을 표현한다는 것은 그에게 의미 있는 자신의 한 부분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취미 그 자체가 아니라 사진이 그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가 사진을 좋아한다면 아름다움에 대한 감사 인내심 또는 디테일에 대한 안목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더 깊은 특징을 알아차림으로써 당신은 그의 관심사뿐만 아니라 그의 진정한 모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의 열정에 공감하는 또 다른 방법은 대화를 이어가며 이어지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사진을 통해 순간을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말한다면
지금까지 찍은 사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진은 무엇이며 무엇이 그 사진을 특별하게 만들었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당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가 이야기나 추억을 공유할 기회를 만들어 더욱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비록 당신이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분야라 하더라도 그의 관심사에 열정적으로 다가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가 암벽 등반처럼 당신이 잘 모르는 스포츠나 활동에 관심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냥 넘기지 말고 진심으로 호기심을 표현해 보세요. 정말 멋진데요. 암벽 등반은 해본 적이 없지만 엄청난 집중력과 근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가장 좋으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당신이 열린 마음과 배우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데 이는 매우 매력적인 자질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바로 당신의 관심이 진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누군가가 관심을 가장하거나 신용만 하는 것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의 열정이 당신의 호기심을 자극한다면 진심으로 공감하세요. 만약 공감하지 못한다면 그의 열정을 존중하면서도 인정해도 괜찮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전에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당신이 이렇게 열정적이라는 게 정말 놀랍네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반응은 같은 수준의 관심을 공유하는 척하지 않으면서도 존중과 감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의 열정에 공감하는 것은 당신 자신에 대해 더 많이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가 요리에 대한 애정을 이야기한다면 부엌에서 당신이 시도했던 일화를 들려줄 수 있습니다. 한번 집에서 파스타를 만들어 봤는데 레시피북에 있는 사진과는 달랐어요. 당신의 시그니처 요리는 뭐예요? 그에 대한 호기심과 당신의 경험을 조화롭게 섞으면 자연스럽고 매력적인 양방향 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금욕주의의 원칙, 특히 현재에 집중하고 그 순간에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가 나누는 이야기에 온전히 몰입할 때 당신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소중하게 여겨지고 이해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심한 관심은 말을 넘어서는 유대감을 형성하여 그가 당신을 신뢰와 편안함의 감정으로 여기게 합니다. 바디 랭귀지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가 자신의 열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눈을 맞추고 미소를 지으며 열린 몸짓을 통해 적극적으로 듣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중요한 순간에 살짝 몸을 기울이거나 고개를 끄덕이면 당신이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더욱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언어적 신호는 당신의 말의 진실성을 증폭시켜 그가 당신과 더욱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게 합니다. 또 다른 팁, 그의 열정에 동참할 기회가 있다면 놓치지 마세요. 그가 기타 연주를 좋아한다면 몇 가지 코드를 보여달라고 부탁하세요. 그가 달리기를 좋아한다면 함께 가볍게 조깅을 하자고 제안해보세요. 이러한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세계에 기꺼이 발을 들여놓으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 접근 방식의 장점은 그에게 인상을 심어주거나 다른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진정한 호기심과 존중을 통해 연결의 순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남자가 당신이 그를 움직이는 것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느낄 때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끌림을 넘어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매력을 불러일으킵니다. 그의 열정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보이는 것은 단순히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에 기반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가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공유할수록 그는 당신을 마음을 열고 싶은 사람, 깊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러한 토대를 마련한 후 그가 당신을 쫓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다음 단계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쌓아가세요. 8번째, 존중하는 바디 랭귀지의 힘을 마스터하세요. 행동이 말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한다고들 하죠. 매력에 있어서 바디 랭귀지는 첫마디의 재치 있는 문장보다 더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태도, 그를 바라보는 시선, 심지어 미묘한 몸짓까지 이 모든 것이 그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거나
밀어낼 수 있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 바로 눈 맞춤부터 시작해 볼까요? 꾸준한 눈 맞춤은 자신감과 관심을 표현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그의 눈을 바라보면 당신은 그의 말에 집중하고 현재에 집중하며 진심으로 궁금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치 해야 할 일처럼 눈을 맞추지 마세요. 따뜻하고 호의적인 눈빛을 보내세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라면 친밀함과 신뢰의 분위기가 즉시 조성될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가 당신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고 당신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 당신의 눈빛에는 관심과 격려가 담겨 있습니다. 갑자기 그는 마치 이 방에 자신만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눈 맞춤의 마법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보고 소중히 여겨지고 더 깊은 차원에서 당신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눈 맞춤이 당신의 바디랭귀지에서 유일한 도구는 아닙니다. 자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의 자세는 당신의 자신감과 열린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팔짱을 끼는 것은 방어적이거나 폐쇄적인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피하세요. 대신 팔을 편안하게 하고 자세를 열어 두세요. 앉아있거나 서 있을 때는 상대방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완전히 몰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가 말할 때 살짝 몸을 기울이는 것도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는 당신이 그에게 끌리고 그의 말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묘하지만 강렬한 또 다른 방법은 미러링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바디랭귀지를 자연스럽고 미묘하게 따라하며 두 사람 사이의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가 이야기를 하면서 몸을 기울인다면 당신도 살짝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가 손짓을 한다면 당신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미러링은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때 자연스럽게 발생하지만 이를 인지하면 더 빠르게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손짓은 또한 놀라울 정도로 표현력이 풍부할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열린 몸짓을 통해 자신의 말을 강조하고 열정을 보여주세요.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거나 그의 말에 반응할 때 흥분이나 관심을 표현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손을 움직여 보세요. 반대로 안절부절 못하거나 지나치게 긴장한 몸짓은 피하세요. 이러한 몸짓은 쌓고 있는 관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터치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적절한 순간에 팔이나 어깨를 가볍고 의도적으로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전기적인 연결의 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가 재밌는 말을 할 때 당신이 웃으면서 그의 팔을 살짝 만지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만지는 느낌이 자연스럽고 대화의 맥락에 적합한지 확인하세요. 무언가를 건네줄 때 그의 손을 어루만지는 것과 같은 작은 몸짓조차도 은근히 친밀감을 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존중하는 바디, 랭귀지는 단순히 당신의 움직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중요합니다. 그의 바디 랭귀지를 주의 깊게 살피고 그의 신호에 반응하세요. 그가 몸을 기울이고 자세가 열려 있다면 그것은 그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바디 랭귀지로 그의 열린 마음을 표현하면 유대감이 더욱 깊어집니다. 반대로 그가 주저하거나 내성적인 것처럼 보인다면 그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약간의 공간과 시간을 주세요. 얼굴 표정의 중요성을 잊지 마세요. 진심 어린 미소는 대화를 밝게 만들고 그를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할 때 당신의 표정도 그의 열정을 반영하도록 하세요. 그가 진지하거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때 부드럽고 사려 깊은 표정은 당신이 온전히 현재에 집중하고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이러한 반응은 신뢰를 쌓고 그가 당신에게 마음을 여는데 안전함을 느끼게 합니다. 존중하는 바디, 랭귀지는 또한 금욕주의의 핵심 가르침, 특히 모든 상호작용에서 현재에 집중하고 자각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신의 움직임과 반응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그가 소중하게 여겨지고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도적인 연습은 두 사람의 관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자신감과 감성 지능을 반영합니다. 다음에 관심 있는 남성과 함께 있을 때 시도해 볼 수 있는 간단한 연습이 있습니다. 대화 중에 열린 자세를 유지하고 눈을 마주치며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으세요. 그가 이러한 신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세요. 그가 더 몸을 기울일까요? 미소를 지을까요? 아니면 더 편안해 보일까요? 이러한 미묘한 변화는 당신의 바디랭귀지가 상황 전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줍니다. 존중하는 바디랭귀지의 기술을 익히면 말 한마디 없이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보고 당신을 소중히 여기고 당신과 함께 있어요. 이는 그가 무시할 수 없는 자석 같은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는 당신의 말뿐만 아니라 당신이 그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는지 때문에 당신에게 끌릴 것입니다. 이 팁들을 활용하고 당신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고 싶다면 꼭 들어보세요. 공감하신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잊지 마세요.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진정성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다음 단계를 놓치지 마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매력 툴킷을 계속해서 쌓아가세요. 9번째, 그의 포부를 칭찬하세요. 남자와 소통하고 그가 주목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그의 포부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종종 자신의 목표와 꿈에 깊이 이끌립니다. 그들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과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정의합니다. 그의 포부를 알아차리고 그의 노력에 진심 어린 존경을 보임으로써 당신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가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겨지고 지지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부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자신의 사업 시작 책 쓰기, 마라톤 훈련 등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큰 목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멋지네요. 라고 말하는 대신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세요. 정말 대단해요. 이런 일을 하려면 엄청난 집중력과 용기가 필요해요. 분명 당신이 해낼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해보세요. 이런 칭찬은 단순히 그를 칭찬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노력을 인정하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효과가 있을까요? 바로 포부라는 것이 매우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포부는 그의 꿈 잠재력, 그리고 때로는 그의 약점을 나타냅니다. 포부를 칭찬함으로써 당신은 그의 야망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의 목표의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무시하는 다른 사람들과 당신을 차별화시켜주기 때문에 매우 매력적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구체적이고 진심을 담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야심차시네요. 와 같은 일반적인 칭찬은 세부 사항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인 칭찬만큼 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그가 비영리 단체를 시작하겠다는 목표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이 일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쏟으셨는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적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그의 말에 귀 기울여 왔고 그의 비전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의 포부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질문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또는 지금까지 얻은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인가요? 와 같은 질문은 그가 마음을 열고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도록 유도합니다. 이러한 질문은 대화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가 당신과 더욱 감정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최종 목표뿐만 아니라 그의 포부 뒤에 숨겨진 노력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가 정규직을 그만둔 후 부업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정말 헌신적인 모습이 놀랍네요.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는데 이 일에 얼마나 열정적인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정은 그의 노고를 인정하고 그가 감사함을 느끼며 자신의 발전 과정을 당신과 계속 공유하고 싶어 하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바로 여기서 사랑의 금욕적인 사고방식이 작용합니다. 금욕주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우리의 행동 사고방식, 그리고 목표를 위해 쏟는 노력에 집중하도록 가르칩니다. 남자의 포부를 인정하고 칭찬함으로써 당신은 이러한 철학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가 자신의 길에 헌신하도록 격려하고 금욕주의의 핵심인 인내와 성장이라는 가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포부를 칭찬하는 것이 그를 우상화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것은 존경과 진정한 호기심 그리고 지지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한다면 힘든 난관일 것 같지만 분명 극복할 방법을 찾을 거예요. 어떻게 극복할 계획이에요? 와 같이 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공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칭찬하는 방식 또한 중요합니다. 어조 타이밍, 그리고 바디랭귀지는 모두 당신의 말에 진심을 담아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눈을 마주치며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어조를 통해 진심 어린 존경을 표현하세요. 따뜻한 미소를 짓거나 그의 팔을 가볍게 터치하는 것 또한 당신의 지지를 더욱 강화하여 그 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이 오래도록 지속되는 효과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남자가 당신이 그를 지금의 모습뿐 아니라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지 진심으로 이해한다고 느낄 때 그것은 무시하기 어려운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그는 당신을 격려, 힘영감의 감정과 연결짓기 시작할 것이고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의 포부를 칭찬하는 것은 단순히 매력을 키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신뢰와 존중을 쌓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현재 그에게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미래를 보고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목표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할수록 그는 다른 사람들이 거의 보지 못하는 수준으로 당신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러한 수준의 연결은 흔치 않으며 바로 이것이 이러한 접근 방식을 강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가 꿈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 그는 당신을 자신을 믿고 지지하고 그의 여정을 축하해 준 사람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당신이 그에게 주는 감정 때문만이 아니라 당신이 그의 성장에 영감을 준 방식 때문에 당신을 쫓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제 그의 마음속 비밀을 밝혀냈으니 거부할 수 없는 연결을 만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 봅시다. 10. 유머를 현명하게 사용하세요. 웃음은 두 사람 사이의 가장 짧은 거리입니다. 어색함을 깨고 긴장을 완화하며 대화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유머는 현명하게 사용하면 남성이 편안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당신에게 끌리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웃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언제 어떻게 유머를 활용할지 아는 것입니다. 자, 이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유머는 가볍고 포용적일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목표는 당신의 재치를 과시하거나 재치 있는 말로 그를 압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당신 앞에서 기분 좋게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가 직장에서 힘들었던 하루를 이야기하는데 당신은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대신 그 싸움에서 이겨낸 것에 대한 상이 필요한 것 같군요. 상은 피자인가요? 아니면 낮잠인가요? 라고 농담을 건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작은 농담이 대화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 그를 미소 짓게 하고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유머는 또한 공유하는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함께 웃을 때 두 사람만의 작고 즐거운 추억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공유하는 순간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누군가와 함께 너무 웃어서 나중에 생각이 나지 않을 수 없었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바로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모든 유머가 다 똑같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나치게 비꼬거나 비판적이거나 상처를 주는 농담은 피하세요. 놀리는 건 장난일 수 있지만 상대를 의식하게 하거나 깎아내리는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요리 솜씨가 형편없다고 말할 때 다행히 테이크아웃 메뉴 어디 있는지 알아? 처럼 가볍게 놀리면 상대를 실망시키지 않고 분위기를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학적인 유머도 적절히 사용하면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재미있고 공감 가는 이야기를 나누면 친근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자냐를 만들어 봤는데 과학 실험처럼 보이고 맛도 비슷했어요. 이제 가족 모임에서 주방에 들어갈 수 없게 됐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머는 상대방의 공감을 얻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유머는 긴장감을 완화하고 심각한 순간의 균형을 맞추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깊고 강렬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화가 무겁게 느껴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적절한 위치에 담긴 사려 깊은 농담은 주제의 중요성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분위기를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성장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눈 후 미소를 지으며 와 커피 한 잔 마시며 인생의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우리를 좀 봐. 자기 개발서를 써야겠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머의 가장 매력적인 점 중 하나는 자신감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나 상황에 대해 웃을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이 편안하고 예측 불가능한 삶을 우아하게 다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자신감은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당신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게 만듭니다. 유머를 사용할 때 바디랭귀지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진심 어린 미소 장난기, 어린 고개 끄덕임 또는 눈썹을 치켜 올리는 것은 말의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웃음은 전염성이 강하고 당신의 바디랭귀지가 기쁨과 유쾌함을 발산할 때 그는 그 즐거움에 동참하게 됩니다. 유머의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히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이 그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당신과 함께 웃는 남자는 안도감, 편안함, 그리고 유대감을 느낍니다. 그는 당신을 그런 긍정적인 감정들과 연결시켜 더 많은 시간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소소한 기쁨의 순간들이 쌓여 표면적인 매력을 넘어선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이제 균형을 맞춰봅시다. 유머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다른 형태의 연결과 조화를 이루며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상호작용이 그저 코미디처럼 반복된다면 더 깊은 대화를 가려버릴 수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관계는 가벼운 재미와 의미 있는 교류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화의 유머를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순간의 에너지를 읽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분위기가 편안하다면 장난기 어린 댓글을 달거나 재미있는 관찰 결과를 공유해 보세요. 진지한 분위기라면 대화의 흐름을 끊지 않고 긴장감을 완화하기 위해 유머를 아껴서 신중하게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 그가 어색했던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순간들을 위한 비밀 클럽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적어도 하나쯤은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감을 표현하면서도 장난기 어린 분위기를 더해 상대방이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과 즐거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유머는 즐거움만큼이나 소통의 도구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공유하는 기쁨을 만들고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며 삶의 기복을 우아하고 웃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하면 당신은 단순히 그가 즐겁게 이야기하는 상대가 아니라 그가 계속해서 함께 있고 싶어하는 상대가 될 것입니다. 이 말에 공감하고 대화에 더 많은 웃음과 유쾌함을 더하고 싶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아래에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잊지 못할 순간을 만들기 위해 유머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듣고 싶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팁을 받아보시려면 구독을 잊지 마세요. 함께 이 여정을 계속 쌓아나가요.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11. 바디랭귀지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말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디랭귀지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도구로 말보다 더 큰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바디랭귀지를 통해 자신감, 따뜻함, 그리고 열린 마음을 전달하는 기술을 익히면 상대방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바디랭귀지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눈맞춤부터 시작해 볼까요? 꾸준한 시선은 관심주에 심지어 미묘한 호감까지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말할 때는 눈을 마주치며 온전히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렇다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눈맞춤만으로도 유대감을 형성하기에 충분합니다. 가끔씩 시선을 돌리는 것도 긴장을 풀어주지만 주로 그에게 집중하세요. 이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그는 방에 혼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자신감은 자석처럼 강하고 당신의 태도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어깨를 편안하게 하고 똑바로 서거나 앉아 있는 것은 당신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편안함을 느끼는 신호입니다. 구부정하게 서거나 팔짱을 끼는 자세는 무관심하거나 폐쇄적인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피하세요. 대신 몸을 살짝 열어 그를 향해 기울여 보세요. 이러한 미묘한 변화는 당신이 현재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제스처입니다. 손을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자신을 표현하되 과하지 않도록 하세요. 예를 들어 어떤 점을 강조할 때 가벼운 손동작만으로도 열정을 더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 가슴에 손을 살짝 얹는 것은 진정성과 취약함을 보여줍니다. 작고 의도적인 제스처는 당신의 말에 맞춰 변화하고 감정을 더욱 공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미러링에 힘을 잊지 마세요. 그의 바디랭귀지를 미묘하게 따라하면 무의식적으로 조화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화 중에 그가 살짝 몸을 기울인다면 당신도 몸을 기울여 그 제스처를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활기찬 손동작을 사용한다면 비슷한 수준의 에너지로 반응하면 동시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과도하게 따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스럽고 절제된 표현을 사용하세요. 당신의 표정 또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진심 어린 미소 호기심을 드러내는 눈썹 올리기 또는 사려 깊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그가 이해받고 감사함을 느낀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가 가벼운 이야기를 나눌 때 따뜻하고 진심 어린 웃음은 당신이 그 순간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가 계속해서 마음을 열도록 격려합니다. 반대로 그가 진지한 이야기를 할 때 공감이나 걱정이 담긴 눈빛은 당신이 감정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합니다. 스킨십은 강력하면서도 섬세한 바디랭귀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웃으며 이야기할 때 그의 팔을 가볍게 터치하거나 무언가를 건네줄 때 가볍게 손을 스치는 것만으로도 미묘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제스처는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상호작용을 주도하기보다는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세요. 두 사람 사이의 물리적인 공간에도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의 개인적인 공간을 존중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에너지가 충분하다고 느껴진다면 거리를 살짝 줄이는 것만으로도 친밀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함께 웃거나 깊은 대화를 나눌 때 효과적입니다. 눈을 마주치면서 몸을 기울이는 것은 진심으로 상호작용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바디랭귀지는 고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바디랭귀지는 말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당신을 설레게 하는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활기찬 제스처와 열정적인 분위기, 그리고 개방적이고 호감적인 자세는 말의 효과를 증폭시킵니다. 이러한 시너지 효과는 그를 끌어들이고 계속 참여하게 하는 역동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훌륭한 바디 랭귀지의 가장 매력적인 측면 중 하나는 내면의 상태를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자신감 넘치고 현재에 집중하며 진심으로 소통을 즐길 때 몸은 자연스럽게 그 감정을 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인식과 마음 챙김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화에 들어가기 전에 심호흡을 하고 어깨에 긴장을 풀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세요. 이는 자신감을 발산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침착함, 자기인식, 그리고 주변 환경과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금욕주의의 원칙과도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디랭귀지는 양방향 소통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상대방의 비언어적 신에도 주의를 기울이세요.
당신이 말할 때 상대방이 몸을 기울이거나 눈을 마주치거나 자주 미소를 짓나요? 이러한 모든 신호는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상대방의 바디랭귀지에 귀 기울임으로써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 사이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바디랭귀지의 기술을 마스터하면 단순히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에게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편안하고 매력적이며 신나는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는 신호, 미묘한 몸짓, 그리고 당신의 행동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인상을 남기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작지만 의미 있는 순간들이 모여 잊을 수 없는 무언가가 됩니다. 이 마지막 단계를 통해 당신은 거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깊은 의미를 지닌 관계를 만들어낼 모든 도구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여정을 계속하며 매 순간 자신감과 연결고리, 그리고 잊지 못할 순간들을 쌓아가세요. 축하합니다. 당신은 방금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가 진실하고 거부할 수 없는 관심으로 당신을 쫓게 만드는 강력한 전략들을 터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매력을 발산하는 팁이 아닙니다. 그가 당신을 잊을 수 없는 사람으로 여기도록 하는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진정성, 호기심, 유머, 그리고 감정적 공감에 집중함으로써 당신은 그를 자연스럽게 더 가까이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배웠는지 생각해 보세요. 미스터리로 호기심을 자극하고 유머를 통해 위로를 주고받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그의 포부를 칭찬하고 바디랭귀지의 예술을 마스터하세요. 모든 기술은 당신의 자신감, 당신만의 독특한 개성, 그리고 표면적인 매력을 훨씬 뛰어넘는 차원의 소통 능력을 강조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진정성 있고 흥미진진하며 추구할 가치가 있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이제 이러한 통찰력을 당신만의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든 이미 맺어진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든 이 도구들은 당신이 의도 존재감,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소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생각을 남기고 싶습니다. 진정한 마법은 당신 자신이 되는 데 있습니다. 이 전략들은 당신의 본래 모습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타고난 매력을 증폭시키고 세상과 그에게 당신의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단지 당신에게 어울리는 남자를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어울리는 사랑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떠나기 전에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어떤 팁을 가장 시도하고 싶으신가요? 이러한 통찰력을 어떻게 대화에 녹여낼 계획이신가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와 아이디어를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데이트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준비가 된 친구들과 공유해 주세요.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셔서 자신에게 투자해 주셔서 그리고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향해 한 걸음 내딛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놀라운 여정을 걷고 있고 앞으로 당신의 앞에 펼쳐질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만남까지 힘차게 나아가세요. 빛나고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을 품으세요.